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뭐였더라 하고 머리를 극적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와 전화로 약속을 잡으려다 중요한 날짜를 깜빡하거나 예전에 비해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자, 잠깐만요. 저는 72세에 뇌 건강과 창의성을 연구하며 수십 년간 사람들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운 사람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간단한 글쓰기 습관으로 뇌를 활기차고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자극을 주면 계속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도 매일 조금씩 글을 쓰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사고가 더 유연해지며 매일 더 자신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일 글쓰기가 뇌를 젊게 만드는 이유와 65세 이후 추천할 만한 5가지 글쓰기 습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준비나 복잡한 도구 없이 집에서 노트와 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입니다. 하루에 5-10분만 투자하면 뇌가 더 맑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삶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자와의 대화에서 단어를 술술 떠올리고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 더 창의적인 기분으로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뇌를 젊게 만드는 글쓰기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글쓰기 습관으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3문장 일기 쓰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아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하루에 3문장만 써보는 이 간단한 일기는 뇌의 언어 영역과 기억력을 자극해서 사고력을 높이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는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를 활성화해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65세 이후엔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일기를 매일 쓰면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요. 저는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3문장 일기를 쓰는데 72세인 지금도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즐긴답니다. 제 고객분들이 종종 물어보시죠. 일기를 쓰는 게 뇌에 정말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해보세요. 뇌가 당신에게 미소 지을 거예요. 3문장 일기를 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3문장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손자와 공기놀이를 했다. 햇살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엔 된장국을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짧고 간단하면 돼요. 5분도 안 걸리는 이 활동을 매일 저녁 또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해보세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노트에 적고 그날의 작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해요. 한 67세 고객분은 글쓰기가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게 즐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한 문장만 썼지만 점점 뇌가 더 맑아지고 기억이 선명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습관의 핵심은 부담 없이 즐기는 거예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뇌를 자극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이니까요. 한 고객분은 글씨가 예쁘지 않아 걱정했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적어도 뇌는 좋아해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3문장을 쓰며 뇌가 더 유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은 뇌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해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문장 읽기의 좋은 점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하루의 작은 행복을 기록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죠. 한 70세 고객분은 이 일기를 쓰면서 손자와의 추억을 더 잘 기억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제 손자가 저를 이야기꾼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삶의 기쁨도 더해줍니다. 3문장 읽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뇌를 자극하려면 단순한 기록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번째 글쓰기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짧은 이야기 쓰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새로운 세상을 그려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짧은 이야기를 쓰는 건 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글쓰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해서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요. 65세 이후엔 뇌의 유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 활동을 매일 5-10분 하면 뇌가 더 창의적으로 움직여요. 저는 매주 한 번 짧은 이야기를 쓰는데 72세인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뇌가 활기차지는 걸 느낀답니다. 고객분들이 이야기를 쓰는 게 뇌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뇌가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짧은 이야기를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노트나 종이를 준비하고 하루 5-10분 동안 3-5문장으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가 나를 따라왔다. 그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웃는 것 같았다. 결국 주인을 찾아줬다. 같은 간단한 이야기면 충분해요. 주제는 자유롭고 손자와의 추억, 어린 시절 기억 또는 상상 속 이야기여도 좋아요. 저는 손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서 서로 읽어주곤 해요. 한 68세 고객분은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손자의 하루를 상상하며 쓰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이야기가 술술 나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2문장만 썼지만 점점 뇌가 더 유연해지고 창의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 습관의 핵심은 재밌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뇌를 자극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한 고객분은 이야기가 따분할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하루에 한 문장씩 추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쓰며 뇌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은 뇌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이야기 쓰기의 좋은 점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마다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기분이 들죠. 한 66세 고객분은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손자와 이야기 대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손자가 저를 작가라고 불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삶의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짧은 이야기 쓰기를 이야기하다 보니 뇌를 자극하려면 창의력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세 번째 글쓰기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감사한 일을 적는 건 뇌의 감정, 조절 영역과 기억력을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줍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글쓰기는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을 강화한다고 해요. 65세 이후엔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에 뇌가 피로해질 수 있지만 이 활동을 매일 5분 하면 뇌가 더 차분해져요. 저는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쓰는데 72세인 지금도 뇌가 평화로운 느낌을 즐긴답니다. 고객분들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게 뇌에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뇌가 따뜻한 햇살을 받는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감사 노트를 쓰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작은 노트를 준비하고 하루 5분 동안 그날 감사한 일 2-3개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손자가 전화해줘서 기뻤다. 이웃이 나눠준 김치가 맛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아침이나 저녁, 편한 시간에 차 한 잔과 함께 적어보세요. 저는 아침에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적고 작은 행복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해요. 한 70세 고객분은 감정을 적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하루 한 줄부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이제 하루가 더 행복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한 가지 감사만 적었지만 점점 뇌가 더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습관의 핵심은 진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순간에 감사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니까요. 한 고객분은 감사할 게 없다고 걱정했는데 제가 작은 것, 예를 들어 맛있는 밥 한 숟갈에도 감사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새로운 감사를 적으며 뇌가 더 평화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은 뇌의 감정 조절을 강화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 노트의 좋은 점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 선명해지죠. 한 65세 고객분은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손자와 감사 노트를 나눴는데 이제 손자와 더 가까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삶의 따뜻함도 더해줍니다. 3가지 글쓰기 습관 3문장 읽기, 짧은 이야기 쓰기, 감사 노트 쓰기를 통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습관들은 간단하지만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 창의력, 감정 조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새로운 자극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뇌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2가지 글쓰기 습관과 이 루틴을 일상에 녹이는 팁들이 남아있죠.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며 매일 더 맑고 강한 뇌를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3가지 멋진 글쓰기 습관을 함께 알아봤어요. 3문장 읽기로 하루를 정리하며 기억력을 키우고, 짧은 이야기 쓰기로 상상력을 자극하며 창의력을 높였으며, 감사 노트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길렀죠. 이 습관들은 마치 뇌를 위한 따뜻한 아침 체조 같아요. 하루에 5-10분만 투자하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사고가 더 유연해지며 삶의 활력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여정의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65세 이후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2가지 글쓰기 습관이 더 남아있죠. 이 습관들은 집에서 노트와 펜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입니다. 저는 72세에 이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며 여전히 손자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으며 맑은 머리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뇌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다음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4번째 글쓰기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단어 퍼즐 쓰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재미있는 퀴즈를 내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단어 퍼즐을 만드는 건 뇌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자극해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 기반 활동은 뇌의 전전두엽과 측두엽을 활성화해서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해요. 65세 이후엔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이 활동을 매일 5-10분 하면 뇌가 더 빠르게 반응해요. 저는 매일 오후 차를 마시며 단어 퍼즐을 만드는데 72세인 지금도 새로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즐긴답니다. 고객분들이 단어 퍼즐이 뇌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뇌가 단어로 춤추는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단어 퍼즐 쓰기를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5-10분 동안 간단한 단어 퍼즐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주제를 하나 정하고 관련 단어를 나열한 뒤 그 단어들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제가 정원이라면 꽃, 나무, 햇살, 물 뿌리개 같은 단어를 적고 꽃은 햇살을 받아 피어난다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또는 단어의 첫 글자를 맞춰서 짧은 시를 써도 좋아요. 예를 들어 가로 시작하는 단어들 가방, 강아지, 감을 써서 가방에 감을 넣고 강아지와 산책했다 같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천천히 즐기고 손자와 함께라면 서로 퍼즐을 내고 맞추는 게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손자와 동물 주제로 퍼즐을 만들며 웃음꽃이 피곤 해요. 한 69세 고객분은 단어를 떠올리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하루 3개 단어부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손자와 단어 퀴즈를 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어 2-3개로 시작했지만 점점 뇌가 더 유연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습관의 핵심은 재밌게 도전하는 거예요. 단어가 바로 안 떠올라도 문장이 어색해도 괜찮아요. 뇌를 자극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한 고객분은 퍼즐이 복잡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하루에 한 문장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새로운 퍼즐을 만들며 뇌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은 뇌의 언어와 논리 영역을 활성화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어 퍼즐 쓰기의 좋은 점은 뇌를 자극하면서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손자와 퍼즐을 주고받으며 웃다 보면 뇌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지죠. 한 67세 고객분은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단어 퍼즐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제 대화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사회적 연결도 강화해 줍니다. 단어 퍼즐 쓰기를 이야기하다 보니 뇌를 자극하려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감각과 기억도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5번째 글쓰기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추억 기록 쓰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옛날 사진첩을 펼치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과거의 추억을 적는 건 뇌의 장기 기억과 감정 영역을 자극해서 기억력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서전적 글쓰기는 뇌의 해마와 편도체를 활성화해서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고 해요. 65세 이후엔 과거의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지만 이 활동을 매일 5-10분 하면 뇌가 더 선명해져요. 저는 매주 한 번 추억을 기록하는데 72세인 지금도 어린 시절이나 손자와의 순간을 떠올리며 뇌가 활기차지는 걸 느낀답니다. 고객분들이 추억을 쓰는 게 뇌에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뇌가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추억 기록 쓰기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노트를 준비하고 하루 5-10분 동안 과거의 한 장면을 3-5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할머니와 김치를 담갔다. 그때 참기름 냄새가 좋았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같은 짧은 기록이면 충분해요. 어린 시절, 젊은 날 또는 손자와의 최근 추억이어도 좋아요. 혼자 조용히 적어도 되고 가족과 함께라면 서로 추억을 나누며 기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손자와 옛날 이야기를 적으며 할아버지 어린 시절엔 어땠어? 하고 웃곤 해요. 한 71세 고객분은 추억을 떠올리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최근 손자와의 하루부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옛날 기억이 더 선명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한 문장만 적었지만 점점 뇌가 더 맑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습관의 핵심은 진심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도 세부 사항이 흐릿해도 괜찮아요.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한 고객분은 과거를 떠올리는 게 슬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행복했던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추억을 적으며 뇌가 더 평화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은 뇌의 장기 기억을 강화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억 기록 쓰기의 좋은 점은 뇌를 자극하면서도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 추억을 손자와 나누면 가족과의 유대감도 깊어지죠. 한 68세 고객분은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손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제 손자가 저를 모험가라고 불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억 기록 쓰기를 이야기하다 보니 뇌를 자극하려면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도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 5번째 습관으로 충분히 뇌를 자극할 수 있죠. 이제 이 습관들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내고 뇌를 계속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글쓰기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뇌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실용적인 팁들이 남아있죠.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매일 더 맑고 강한 뇌를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5가지 멋진 글쓰기 습관을 함께 알아봤어요. 3문장 읽기로 하루를 정리하며 기억력을 키우고 짧은 이야기 쓰기로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감사 노트로 마음을 차분히 정리했죠. 그리고 단어, 퍼즐 쓰기로 언어와 논리적 사고를 단련하고 추억 기록 쓰기로 장기 기억과 감정을 되살렸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뇌를 위한 재미있는 놀이터 같아요. 하루에 5-10분만 투자하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사고가 더 유연해지며 삶의 활력이 더해집니다. 65세 이후에도 이 글쓰기 습관들은 집에서 노트와 펜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입니다. 오늘은 이 습관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과 여러분의 뇌를 계속 젊게 유지하도록 돕는 마지막 메시지를 나눠볼게요. 저는 72세에 이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며 여전히 손자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으며 맑은 머리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뇌를 더 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쓰기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에요. 글쓰기는 뇌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마치 손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시간처럼 생각해 보세요. 3문장 일기를 쓰거나 추억을 기록할 때 저는 제 뇌에게 오늘도 멋지게 움직여줘 라고 말하는 기분으로 해요. 이런 마음가짐은 글쓰기를 더 쉽게,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한 68세 고객분은 처음에 글쓰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뇌를 위한 놀이예요. 웃으면서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감사 노트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고 단어 퍼즐로 손자와 퀴즈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 이 시간이 제 하루의 기쁨이에요. 라고요. 이 습관들을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 뇌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65세 이후엔 어떤 날은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날은 조금 피곤하거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날엔 부담을 덜고 예를 들어 3문장 일기를 한 문장만 쓰거나 감사 노트에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해요. 저도 바쁜 날엔 짧은 이야기를 한 문장만 적고 넘어가곤 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70세 고객분은 처음에 모든 습관을 다 하려다 지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가지 습관만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번갈아 가며 쓰면서 뇌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하면 이 습관들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이 습관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도 중요해요. 굳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3문장 일기를 쓰거나 TV 광고 시간에 단어 퍼즐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면서 추억 기록을 떠올리고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감사 노트를 적곤 해요. 한 66세 고객분은 글쓰기 시간을 내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드라마 광고 시간에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광고 시간이 오면 노트를 꺼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활용하면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 습관들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작은 보상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짧은 이야기를 쓴 후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추억 기록을 마친 후 손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단어 퍼즐을 만든 후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제게 큰 보상이에요. 한 69세 고객분은 3문장 읽기 후에 좋아하는 과일을 먹는 걸 보상으로 삼았는데 이제 글쓰기가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보상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